이곳은 내 아버지의 무덤이다. 딛고 선 내 발조차 이곳에선 죄스럽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끌려갔는지 모르는 나의 아버지. 그저 이곳으로 끌려와 살해됐다는 얘기만 전해진다. 지난 60년 내겐 굴레 같은 제주 섬. 이곳을 벗어날 때마다 또 다시 돌아올 때마다 맞닥뜨리는 활주로. 날마다 수백 대 항공기가 아버지가 묻힌 땅을 짓누른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밟고 서야만 한다. 송승문 씨의 가족이 살던 곳은 오라리 방화 사건이 일어났던 지금의 제주시 연미마을. 4.3이 발생하고 한 달쯤 무장대와 국방경비대의 평화협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흘 뒤 우익 청년단원들이 연미마을에 불을 질렀다. 집이 불타고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다. 미군은 하늘과 땅 위에서 낱낱이 그 장면을 촬영했다. 그리곤 무장대가 저지른 일로 몰아붙였다고 4.3 진상조사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진정 국면에 들어섰던 사륙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방화와 살인이 휩쓸고 간 자리,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은 처절했다. 그의 아버지는 죽음을 피해 산으로 올라갔고 할머니와 어머니도 마을에서 버티기 어려웠다. 뭐 집안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머님이 널판에 눕혀놓고 우리 초등학교에 가면은 실수하듯이 군경이 양쪽으로 이제 제가 어머님 임신 후에 널짝을 깔고 시수하면서 아직도 간 곳을 모르겠냐. 되지 않으면은 뱃속에 있는 이 빨갱이 이놈을 낙태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도 알아야 어디 있다는 얘기를 할 텐데. 높다란 절벽이 바다를 내려다보는 곳. 절벽을 따라 아직도 남아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눈에 띈다. 일제시대부터 술을 만들었던 주정공장. 4.3 때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어 수용소로 썼던 그 건물의 흔적이 흐릿하게 남아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라산에서 겨울을 났던 그의 어머니는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말을 믿었고 이곳에 수용됐다. 잉태된 순간부터 생존을 위협받았던 그는 유채꽃이 한창일 무렵 이곳에서 거꾸로 선 채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 바람결에 아버지 소식이 들려왔다. 산에서 붙잡힌 그의 아버지는 정뜨르 지금의 제주공항으로 끌려가 총살됐다는 것. 죄명이 무엇이었는지 재판은 받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37.3%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 1999년 부산에 있는 국가문서기록보존소에서 50년 넘게 잠자던 서류를 찾아낸 것이다. 그때 한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공개한 이른바 수영인 명부에는 사형이 언도된 그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자기가 피해자의 유족이면서도 말할 수 없는 한을 가슴에만 담고 있는 유족들이 아직도 있는 한 이 사건은 과거지사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듬해 4.3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진상조사를 시작했고 3년 만에 조사 보고서가 채택됐다. 정부가 인정한 희생자만 15,093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송승문의 아버지도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한 희생자로 인정됐다. 파헤쳐진 제주공항 활주로 아래 처참한 학살 현장이 드러났다. 하나같이 손이 뒤로 묶인 255구의 인골. 억울한 죽음이 60년 만에 실체를 드러낸 순간
수영인 명부에 글자로만 남아있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이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그의 마음은 다급해졌다. 유해 발굴은 활주로 보수공사 기간에만 허락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실하게 이 구덩이를 더 1m로 더 넓게 파서 잔재가 없는 걸 우리 유족들한테 이렇게 확인을 시켜줌으로써 우리 유족으로서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시킨다면 혹시나 있는데 다시 덮지 않았겠느냐. 이 발굴 이후 제주공항 유해 발굴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관심도 줄어가는 예산만큼이나 식어갔다. 허락된 유해 발굴이 마무리된 지 불과 8개월. 활주로 옆 누렇게 변한 잔디만이 이곳이 뼈가 뒤엉키고 섞였던 자리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60년 넘게 아버지를 기다려온 송승문 씨는 올해 말에 나오는 유전자 감식 결과에도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4.3 때 이 부근에서 살해된 사람이 줄잡아 1000여 명이지만 두 번의 발굴에서 확인된 유해는 382구. 이 가운데 유전자 감식으로 유족을 찾은 경우는 아직 13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버님 유해가 못 찾으신다면 다시 헤맬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증언에 의하면은 일부가 바다에서 청사시켰다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아니면 또 이 입구 주변에서도 사용을 했다는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혹시 입구 주변도 아닌가 아니면 또 드러난 진실의 터는 다시 흙으로 뒤덮였다. 뒤덮인 흙의 무게만큼이나 참담한 마음도 더해진다. 가망만과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곳. 붉은 태양이 바다를 물들인다.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 굽이굽이 솟아난 섬들이 어우러진 평온한 도시 전라남도 여수. 그러나 이곳에도 제주 4.3이 일어났던 1948년 10월 학살의 광풍이 몰아닥쳤다.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국방경비대 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키며 여순 사건이 벌어졌다. 도시는 숨을 죽이며 60여 년 전의 기억을 담고 있다. 올해 70살인 김천우 씨가 자신이 다녔던 옛 종산국민학교, 지금의 중앙초등학교를 찾았다. 발목만 하더라고 이만 하더라고. 아 나무가 그렇게 얇았어요? 그래 적었어. 이게 우리 나이와 똑같이 지금 커가는 거예요. 이게 늙어가는 거예요. 여순 사건이 진압되자마자 그의 부모와 10명의 남매는 모두 이곳 운동장으로 끌려 나왔다. 순백의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계단에 앉았고 곧 사람들이 하나 둘 끌려 나가기 시작했다. 여기지. 여기가요? 여기가 어떤 데인가요? 여기로 이 사람 5, 6, 서희, 너희, 세와 요런 데들이 탁 떨어지면 앞으로 꼬꾸러지더만. 사람이 총을 맞으면 여기도 떨어지고 저리도 쓰리고 해야 되잖아. 앞으로 꼬꾸러지 팍 꼬꾸러져. 하고 팍 붙지 않고 그러더라고. 사람 총을 맞으니까. 아무런 재판 절차 없이 그렇게 나흘 동안 수백 명이 한자리에서 희생됐다. 더 이상 사람을 묻을 공간도 없었다. 그리고 순서는 여지없이 그의 가족에게 다가왔다. 20살 위였던 그의 형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두들겨 맞고 어디론가 끌려간다. 여수시 국동. 아파트촌 사이로 6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옛길이 남아있다. 일제시대부터 자리 잡았던 보육원으로 가는 길. 이 길의 들머리가
김천우 씨의 형이 묻힌 자리이다. 그의 형은 처가 식구가 여순 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적극 가담자로 분류됐다. 물론 재판은 없었다. 이곳에서 30명이 희생됐다. 끌려온 사람들은 스스로를 태울 장작을 지고 올라왔다. 김천우 씨는 혹시 형의 뼈라도 나오지 않을까? 지난 60년 동안 이곳 주변이 개발될 때마다 지켜봤다. 그러나 공사는 번번이 그의 형이 묻혀 있는 곳을 비켜갔다. 그저 그 위로 쌓이는 흙만큼 세월의 무게만 더해가고 있다.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뭔 희망의 끈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구를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 돌아가신 어구리가 돌아가시면 명예회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가. 앞으로도 그 길도 그렇게 돼야 되고. 여순 사건 때 전라남도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진압군은 여수 시민 7만 명 가운데 1,300여 명을 학살했다. 행방불명자도 3,500명이 넘는다. 그들은 대부분 김천우 씨의 형처럼 여수 곳곳에 안매장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외면한 채 유해 발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길을 따라 어두운 터널이 이어진다. 마주오는 차를 만날 때마다 우측으로 피해야 한다. 여수 사람들은 이 길을 지나며 되새긴다. 오른쪽으로 피해야 산다는 것을. 역사의 주름이 가득한 동굴. 여순 사건 때 이곳을 지나간 사람은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처참한 죽음이었다. 바닷가에 움푹 들어간 자리. 여수 사람들은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진 이곳을 만성리 굴이라 불렀다. 군인들이 여순 사건 때 부역 혐의로 잡아온 민간인들을 아무런 재판 절차 없이 학살한 곳이기도 하다. 여순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한때 이곳에 희망을 품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 발굴 사업을 예고했기 때문이었다. 국가가 방치했던 이곳에 60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와 여수시장 이름의 안내판이 들어섰다. 그리고 지난해 61년 만에 위령비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 다시는 세상 위로 올라오지 말라는 듯 아무렇게나 깔린 콘크리트. 유해 발굴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유해 발굴은커녕 비문조차 새길 수 없는 현실이 유족들을 기다렸다. 문제가 된 것은 단 두 글자 학살이었다. 1,000만 원을 지원한 여수시는 그 단어는 쓸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위령비 뒤편 비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점 6개뿐인 시가 새겨졌다. 그 나 마리아랑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부분들, 그 이야기가 또 여순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 가족들, 그 후손들의 내하고 같은 심정이 아닐까. 나보다 더 하겠죠. 비문도 말 줄임표로 대신해야 하는 현실. 세상의 답은 여전히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에 머물러 있다. 희생이냐 학살 문제를 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실화해 기능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살보다는 희생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령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글자도 알아볼 수 없이 녹슨 안내판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다. 뜻도 알 수 없는 비석 하나만 허망한 죽음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비문이 있던 자리는 진실이 불편했나 몇 해 전 누군가 검은 돌로 덧대어 가려졌다. 여순 사건 때 이곳에서 학살된 125명은
아직도 지하에서 서로 얽힌 채 묻혀 있다. 그리고 멈춰버린 진실은 유족들에게 다시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해방 이후 제주를 시작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학살된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반세기를 훌쩍 흘려보내고 나서야 진실을 캐기 시작했다. 제주와 충남 공주, 경북 거창과 경남 진주, 전국 곳곳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2000년 4.3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발굴된 유해만 2,000여 구. 정부는 이성이 마비된 시기 비극의 역사를 조금씩 규명하기 시작했다. 반세기 넘게 부모와 형제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족들. 역사에서 배척돼 망각을 강요받았던 그들의 의문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국에 민간인 학살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모두 168곳. 정부는 2007년 39곳을 우선 발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굴 작업이 진행된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유해 발굴 예산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해마다 줄어들다 올해는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땅 속에 뒤엉킨 뼈들은 또다시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경기도 고양시 단연동에 있는 한 야산. 산책로 주변에서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땅을 팔 때마다 사람의 뼈가 쏟아져 나왔다. 썩지 않은 머리카락과 장신구도 발견됐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산 금정굴 학살 현장이 드러나는 순간. 그러나 그곳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 유해 발굴을 외면하던 정부를 대신해 유족들 스스로 땅을 열어 처참한 증거를 찾아냈다. 한국 전쟁 때 경찰은 인민군에 부역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와 이곳에서 집단 살해했다. 유족들은 민주화 이후 진상 규명과 유해 발굴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답은 없었다. 유족들은 국회로 갔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서울 연건동의 한 대학병원.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구석진 곳에 부검실이 자리 잡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리 없는 통곡과 고통스런 비명이 가득하다. 땅 속에서 살을 나누었던 유해들은 이곳에서 또다시 뒤엉켜 있다. 조각조각 나뉜 채 제 짝을 찾지 못한 유골들은 이제는 녹아내리고 부서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해들이 항원 항습 장치가 돼 있는 적당한 장소에서 제대로 보관돼야 되는 게 그게 급선무입니다. 물론 그 유족들은 그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겠지만 이 사실을 보존한다는 의미, 증거를 보존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전에
일단 이 증거물들이 제대로 보관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유족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은 물론 우익 청년단이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도 군경합동수사본부가 학살에 가담한 경찰과 치안단원을 체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승만 정부도 학살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증거였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유해 안치와 위령시설 건립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그 권고안은 그때 조금씩 실행되고 있던 4.3 진상조사 대정부 건의안과 꼭 닮았다. 유족들의 희망도 커졌다. 그러나 그 희망이 꺾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부가 지원한 것은 단 한 차례의 위령제뿐. 여전히 갈 곳 없는 유해들. 유족들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다. 진짜 이렇게 오랜 15년이라는 세월이 갈 줄은 누가 이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갈 줄 알았으면 발굴 안 했지요. 그때 당시는 발굴하면은 그래도 이 증거가 나오고 이게 저거 되는 거니까 금방 돼서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진짜 솔직히 얘기를 해서 옆집 개가 죽어도 왜 죽었어 하고 이게 관심 드는 게 그게 사람이 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많은 뼈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도 전혀 관심들이 없고. 봄 햇살이 내리쬐는 3월 어느 날 금정굴 유족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아직도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듯한 학살터. 허술한 판자 몇 장과 쇠파이프에 의지한 채 신음을 토해내는 60년 절규의 공간. 이 묵묵부답의 세상을 견디기 어려웠던 유족들이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밝혀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섰다. 15년 전 스스로 땅을 열었듯이 밝혀진 진실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 잊혀지는 학살의 현장에 세웠다. 이번에도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장들이 이 선거 때만 되면 아무래도 표를 의식해가지고 우리 피해자 쪽에 서질 못하고 가해자 쪽에서 가서 눈치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진전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방치하게 되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좀 아쉽고 참 울분을 터뜨릴 정도입니다, 지금.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의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들은 민간인 학살 조사 통합 특별법을 요구했다. 4.3 특별법의 용기를 얻어 내디딘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치열한 싸움 끝에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태어났다. 반세기 넘게 강요된 침묵을 뚫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10,000 건 이상 접수됐다. 이 가운데 8,000여 건의 진상이 규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이제 멈춰서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올 6월을 끝으로 활동을 마감한다. 법적으로 활동을 2년 연장할 수 있었지만 고작 2개월을 늘렸을 뿐이다. 아직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채 서랍 속에서 머물고 있는 사건만 2,000여 건.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방부와 경찰청 같은 국가기관에 155건의 사과와 보상 권고를 했다. 하지만 단지 12건만 이행됐다. 과거사 정리법은 위원회가 해체된 뒤에도 유해 발굴과 추가 진상 조사를 담당할 과거사 재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도 국회도 여전히 그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뭐 정부의 어떤 데서 그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총대를 메고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일을 맡아서 추진할 주체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일은 사실 뭐 저희 위원회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정책 권고를 드린 것이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전국에 흩어진 유족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있다. 지난 세월 당한 고통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동안 이루어진 진실 규명이 도리어 60년 전 이들에게 칠해졌던 빨간색 핍박과 억압의 딱지로 되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적용해온 기존의 잣대로 희생자 심사를 계속 진행해 줄 것과 미해결 사건을 처리할 과거사 재단의 설립이다.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이 됐으니까 국가로부터 그 한마디 말씀은 있어야죠. 예를 들면은 이제 털고 가자. 그러면 유족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서로 상생하자. 또 미흡하지만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넘어가자.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을 전혀 그런 눈치가 안 보이고 억지로 이거 자체를 지금 그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기를 명시하고 투쟁을 해야죠. 제주 4.3을 비롯한 전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진상조사 결과를 뒤엎으려는 소송도 줄을 이었다. 4.3위원회와 다른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과거의 진실을 오늘의 정치 현실과 이념 속에서 재단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현 정권이나 기득권 세력, 보수 세력의 어떤 그 선배들이 관련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냉혹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못된 건 성찰한 위에서 현재 문제나 미래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생각하고 진실 규명을 그 훼손하거나 아니면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매도하려고 하는 태도가 일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는 현 정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세종로, 그동안 4.3 사건 처리 지원단이 있던 자리. 그러나 이곳에서 4.3이라는 글자는 지워졌다. 지난해 6월 노군리와 거창 그리고 제주 4.3위원회 사무국이 통합됐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국가 차원의 4.3 진실 규명은 사실상 중단됐다. 희생자 추가 심사를 해야 할 4.3 중앙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후 열리지 않았다. 진상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보수단체의 소송이 잇따르면서부터이다. 중앙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 계속 과거사만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과거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폐지되기는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올해 87살인 김시훈 씨. 그의 고향은 평안남도 강서군 수산면 기흥리이다. 해방 이후 홀로 월남한 그는 서북 청년단의 단원이었다. 4.3이 일어난 1948년 12월 제주로 온 그는 보름간의 훈련을 마치고 제주경찰서에 배치됐다. 일주일 뒤 삼양지소로 함께 발령받았던 그의 동료 이항명은 무장대 습격에 짧은 제주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해방된 나라에서 겪은 분단, 그리고 이산의 아픔.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친구의 묘비에는 그 아픔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아쉽죠. 그래. 같이 와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오자마자 곧 죽었으니까 그래. 오자마자. 딴 친구들은 와서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다 사는데 그에게 4.3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폭도와 공비로 새겨져 있다. 습격과 진압, 공산주의자들의 반란. 이것이 그가 기억하는 4.3의 모습이다. 그러나 서북 청년단 출신인 그에게도 억울한 죽음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옥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
제주경찰서 유치장 간수로 있던 어느 날 몰래 면회를 부탁받았다. 한겨울 거리에 쓰러졌던 그의 동료를 거둬줬던 순박한 사람들의 부탁은 수감된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옥에게 어머니와 동생을 만나게 해준 뒤 2시간 남짓,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이 부른 총살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60명 넘는 사람들이 제주공항에 있는 정뜰으로 끌려갔다. 요즘 현병들이 애망청 가지고 뒤에서 스승하려 일렬로 쭉 세운 걸 뒤에서 쏘니까 그냥 그대로 다 쓰러지죠. 총살당해 죽는 것도 그때 내가 처음 보고 처음 보는 입장인 게 야, 참 인생이라는 게 이렇구나. 참 4.3 사건이라는 건 참 비참한 거예요. 그래.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억울한 죽음. 그 이유는 단지 무장대가 돌린 백지에 손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었다. 백제 도장 찍으면 이게 공산당을 공산당 입당했다 해가지고서 말이야 자기는 취급할 거 아닙니까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거기 쓰잖아서 A급, B급 말이야 사상적으로 말이야 T급이니 말이야 그걸 분간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말이야. 어느 사람이 A급이고 어느 사람이 B급이나 말이야. 그렇잖아. 왜냐면 그걸 분간할 수 없는 거거든 말이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온 87회의 삶. 흐릿해지는 기억을 더듬어 하나하나 글로 옮겼다. 국가와 이데올로기가 독점한 비극의 역사. 그와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살아낸 역사와 목격한 사실을 160쪽짜리 책에 담아 고백했다. 내가 지금까지 와서 뭐 한 것도 없고 손자네들이 커가면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지냈어 하고 뭐라면 너는 우리 아들네들이 말이야 내가 와서 이거 활동에 그렇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간간히 우리 큰아들한테 때 아닌 3월의 폭소를 뚫고 김시훈 씨가 한 요양원을 찾았다.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억울한 죽음을 마주하기 위해서 이옥이 총살당하던 날 면회를 왔던 17 소녀는 어느덧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다. 나 알아지겠냐? 모르겠어. 알겠어.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한 얼굴. 가시리. 언니와 오빠를 모두 4.3 광풍 속에 잃어야 했던 그녀는 인생의 막바지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다. 그러나 사그러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혈육의 죽음만큼은 또렷이 기억한다. 그것은 60년이 흘렀어도 여전히 선명한 공포이다. 빨갱이 막 걷더라. 뭐 무서웠어요. 경찰관도 자주 들어왔으다. 막 가져갔다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해주세요. 딱 속에 있는 사람이 오빠. 공포의 역사는 여전히 대물림되고 있다. 대구 형무소로 끌려가 행방불명이 된 오빠 이석이 남긴 유일한 혈육.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조카 역시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 이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이제 죽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문도 안 잠가 놓으시고 또 어디 갔다 오시다가 이 가로등 밑에 이렇게 옷을 허술하게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보면은 혹시 당신 아들이 이북에 가서 어디 간첩으로라도 난파돼서 오지 않았나.
이석과 이옥.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던 죽음. 그렇게 죽어간 이들은 3,400명이 넘는다. 행방불명인으로 이름 지어진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가로 35cm, 세로 25cm짜리 강명비뿐이다. 어떤 이들은 4.3이 끝났다 말한다. 그러나 대물림된 아픔은 누구도 보듬어주지 않았다. 통안의 삶을 살아온 그들은 그동안 외마디 절규도 내뱉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 4.3 특별법 10년. 역사는 거친 오름자락 4.3 평화공원과 기념관을 세웠다. 10년의 성과를 간직한 이곳이지만 여전히 상처가 깊게 패여 있다. 기념관 한쪽 벽면을 길게 차지했던 오라리 사건과 제주 메이데이, 제주를 휩쓸었던 학살과 경찰 그리고 미군의 관계를 만화로 표현했다. 그러나 개관을 앞두고 이 작품은 완전히 가려졌다. 그리고 여전히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전시관 끝에 설치된 행방불명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 4.3 때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은 이미 사료로 증명되었건만 이승만 사진은 검정색 가림판으로 막혀있다. 지난 2008년 3월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곳을 폭도공원과 폭도기념관으로 몰아붙였다. 제주도청과 교육청에는 위령제에 참석하지 말라는 공문이 도착했다. 그리고 문제 전시물들이 가려졌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가들이 참여하고 그런 걸 통해서 검증되고 나서 최종 확정돼서 실제 시공된 작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들이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사회적 분위기 편승하면서 또 마침 공교롭게 그 시기에 기념관이 개관을 하면서 절름발이 개관으로 귀결이 돼버린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안타까운 일이기보다는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말로 할 때 4.3 평화공원이 개관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목발을 짚은 채로 지금도 개관돼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들이 그 해놓은 일들에 대해서 무책임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낡은 이념의 잣대는 여전히 제주 4.3을 향하고 있다. 가해자 쪽 문제에는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차단된 현실. 그것은 10년 전 진상규명의 대상에서 가해자를 제외시킨 4.3 특별법의 한계였다. 그러나 특별법을 제정했다는 성취감 속에서 그 한계는 점차 잊혀져 갔다. 진상조사는 제한된 시간에 이루어졌고 진상조사 보고서는 채택될 때부터 수많은 논란 속에 여전히 미완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특별법이 정해놓은 틀 안에 머물면서 4.3은 진정한 화해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까지 가해자 측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진실로 반성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사실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통과될 때에도 타협이라는 면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해자의 문제점이라든가 가해자의 성명이라든가 이런 건 되도록이면 화합의 차원에서 처리하려고 그랬더랬어요. 20세기가 마무리되던 199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30년 동안 300만 명이 학살된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다. 남아공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다. 청문회를 열고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했다. 남아공 사람들은 시대의 비극을 공유했다.
그것이 진실과 화해를 향한 첫 번째 단계였다. 그리고 정부는 가해자들의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 사면위원회를 만들었다. 진실을 털어놓는 가해자에게 사면을 약속했고 고백의 기회를 주었다. 전직 대통령과 군인 그리고 경찰들은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이 진실과 화해를 향한 두 번째 단계였다. 정부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전 부인이자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위니 만델라도 불러냈다. 그녀는 백인과의 갈등 속에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를 국민 앞에 털어놓았다. Of those painful years when things went horribly wrong and we were aware of the fact that there were factors that led to that. For that, I am deeply sorry.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피해자들의 절규와 가해자들의 고백은 진실을 드러냈고 화해를 이끌어냈다. This democracy freed most white people than it freed most black people. Because all of a sudden now whites were able to use their passport everywhere without shame. They were able to do more business and they are now more wealthy. 우리나라의 과거사 정리법도 가해자 찾기와 사면 권고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주 4.3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화해할 대상도 모른 채 상생을 강요당했다. 바로 이것이 지난 10년 진행되어 온 진상규명 방식을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다. 그 가해에 대한 어떤 아무런 책임도 물려는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 4.3 진상규명법은 이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방식에는 이제 가해자에 대한 이제 법적 책임과 아울러 가지고 뭐 돌아가신 분을 되살리게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국가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 이른바 이제 피해 배상을 이제 물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공론조차 되지 않는. 정부는 4.3 특별법 제정 이후 제한적이지만 희생자들이 입은 물리적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배상 또는 보상 차원에서 약속했던 4.3 평화재단 출연금은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 추가 진상조사와 유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위령 사업을 진행해야 할 4.3 평화재단은 해마다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그 속에서 희생자와 유족 개개인의 삶은 방치되고 있다.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고문을 했거나 이런 어떤 참혹한 일들이 있었을 경우에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됐어요. 근데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우리나라는 그런 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죠. 전 세계적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를 받은 사람들의 그 심리치유기관, 물리적, 그러니까 신체적 치유, 뭐 이런 심리적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들이 50여 곳 이상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단 한 곳도 없죠. 4.3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의 역사는 어둠 속에 방치된 진실을 조금이나마 드러낸 시간이었다. 제주는 반세기 동안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토해냈고 국가 공권력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진실을 밝혀내려는 국토 최남단 변방의 섬 제주도민의 노력은 대한민국 곳곳에 갇혀있던 진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4.3 진상규명운동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의 큰 그 자극이 되었지요.
동시에 4.3 진상규명운동의 진전은 그만큼 한국 민주화의 그 수준을 높인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과 4.3 진상규명운동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호적인 그런 관계에 놓여 있었고 60년의 기다림은 오늘도 끝나지 않았다. 오롯이 부모 형제의 유해와 마주할 수 있기를, 역사의 진실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가해자의 진실한 고백에 화답하며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날을 오늘도 기다린다. 화해를 하려고 해도 상대가 아직 현재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상관의 지시에 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량한 정말 제주도민들을 죽였다, 이런 분도 나타나지 않고 언젠가 이름이 찾아지기를 기다리며 한 줄기 빛의 의지에 말없이 누워있는 비석 하나.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백비는 오늘도